2035년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정부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저 50%에서 최고 60% 또는 최저 53%에서 최고 60% 감축하겠다고 해서 범위 형태로 제시한 게 특징입니다. 이 50과 60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3에서 60. 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는 게 탁 와닿지 않는 이런 느낌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고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해와서 앞으로 사실 5년도 40% 감축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 라는 게 은연중에 드러난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경제부 최소영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탄소 감축 목표 후퇴 논란. 2035년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정부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최저 50%에서 최고 60% 또는 최저 53%에서 최고 60% 감축하겠다고 해서 범위 형태로 제시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하한선으로 50%, 53%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사실 여기까지만 줄여도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2030 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제시했었잖아요. 근데 2030 NDC가 50% 감축 목표를 제시해서 기간은 5년이 늘어나는데 이 추가 기간에 겨우 10%포인트 느는데 그쳤어요. 사실상 정부 목표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교수님, 이번 NDC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한마디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것은 이런 어떤 목표라는 것은 특히 기후 관련된 목표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 방향,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범위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넓어요. 50에서 60? 이 50과 60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3에서 60. 뭔가 좀 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는 게 탁 와닿지 않는 이제 아마 이런 느낌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고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네. 드릴게요. 자, 일단 정부가 이제 지난 9월부터 11월 6일 마지막까지 7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 진행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산업계가 요구하는 48% 감축안,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감축 경로를 그냥 선형으로 똑같이 따라가는 53% 감축안, 그다음에 UN IPCC 등 국제사회가 권고한 61% 감축안,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65% 감축안,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터놓고 얘기해보자 하고 공청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공청회 과정에서 아무래도 논의가 좀 평행선을 달린 건 있어요. 이게 산업계 대표에서 나온 토론자분들은 업계 어려움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다배출 업종 대표적인 분야가 지금 철강 석유화학인데 이 두 업계 모두 지금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계획이 추진될 만큼 업황이 부진합니다. 또 반면에 환경단체분들은 기후위기 심각성을 들어서 보다 야심찬 목표를 요구하면서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지면 정부가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견을 좁히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좀 두루뭉술한 범위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김성환 장관 설명 잠시 들어보실게요. 정부는 이런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 NDC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형태로 제시하는 국가가 여럿 있습니다. 중국도 고점 대비 7 내지 10% 감축한다고 했고요. 미국도 2005년 대비 61에서 66%, 유럽연합은 66.25에서 72.5%, 캐나다 45에서 50%, 호주 62, 70%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대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그런 범위를, 넓은 범위를 제시했잖아요. 그러게요. 게다가 상한선으로 언급한 60%도 당초 언급되던 옵션 중에서 그렇게 야심찬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아까 유럽연합 보면 66.25에서 72.5 이렇게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치를 계산해서 오차 범위를 산정해서 범위를 잡았다기보다는
그냥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거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53% 감축,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30년까지 현재 목표로 하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그때부터 53%로 얘기를 하면 선형으로 쭉 그으면 이제 2050에 NDC가 탄소 중립이 달성이 되는 경로예요. 네. 그러니까 그 53%란 건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50이란 거는 거의 느낌이 산업계가 48을 요구했으니 그렇게 가긴 그렇고 조금 올리자. 그리고 6은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시민사회가 워낙 60% 이상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네.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단순한 타협의 산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어떤 분들은 상한선 60 하니까 그러면 60% 넘게 감축하면 안 되는 거냐는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궁색해졌다.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목표치를 범위로 제시한 걸 두고도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수치 자체를 두고 반발이 큽니다. 김 장관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어요. 이것도 그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2030 NDC 달성하려면 사실 지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우리가 줄인 게 9천만 톤 정도밖에 못 줄였는데 네. 앞으로 남은 5년간 그 2배인 1억 8천만 톤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번에 잡은 목표대로 하면 그 다음 5년, 그러니까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또 똑같이 한 1억 7천만에서 8천만 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10년간 우리가 줄여야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소 2억 7천만에서 3억 5천만 톤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년간 감축량의 3, 4배에 달하는 그런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도 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만 시민사회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시된 수치 공청회 이제 첫날로 돌아가서 보면 48%, 53%, 61%, 65% 가지 대안 중에 어디에 근접한지 아실 겁니다. 네. 바로 48%와 53% 가장 적은 수치에 근접한 거예요. 아까 53% 감축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쭉 우리 그냥 해온 대로 우리 목표 잡은 대로 선형 감축했을 때 나오는 시나리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저선인 이번에 등장한 최저선인 50% 또는 53% 이렇게만 감축을 하면 이게 우리가 정하는 목표에는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최저선이 50%로 만약에 이번 최종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줄여온 것에 조금 못 미치게 감축해도 우리가 정한 2035 NDC는 달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목표 달성하려고 잡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NDC를 정해서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취지는 파리 협정 이행 2050 탄소 중립이잖아요. 2035년까지 너무 적게 줄이면 남은 15년간 더 감축 부담을 지거나 아니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청회에서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같이 들어보실게요. 정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4가지 2035 NDC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기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다. 이게 비단 시민사회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자, 우리 남은 15년간 더 큰 감축 부담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볼게요. 이거 우리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률, 그 탄소중립법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누락한 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 2월까지 딱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법 개정을 하면서 탄소 중립이 가능하도록 타임라인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라고 헌재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35년까지 최저 50% 감축을 한다고 하게 되면 2035년부터 2049년까지 그때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미래 세대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건지 아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하고 또 좀 달라요. 국회에 지금 이제 관련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발의된 법안이 몇 개 있는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박지혜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등 여러 법안이 있는데 국회에 지금까지 나온 그 법안, 국회 논의에서도 2035년의 감축 목표치는 61%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사실 여당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번 마지막 공청회에서 못내 아쉬움을 드러냈거든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미래 세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국제사회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보면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 저희 기후특위에서는 65%를 제안 드렸고요. 이제 그것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부족하다. 예,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약간 냉철하게 볼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018년이 이제 기준 연도 아닙니까? 네. 그리고 2050년에 우리 법에도 규정돼 있듯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선형으로 직선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로가 이제 기준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가면 현재 세대가 많은 부담을 지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위로 볼록한 형태로 간다는 건 우린 지금 적게 줄일 테니 다음 세대가 많이 줄여라.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2018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위로 볼록한 형태로 이미 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2030년까지 40%를 2018년 대비 줄이겠다라고 국제사회에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려면 이미 볼록하게 위로 간 상태에서 지금부터 급격히 줄여야 2030 NDC가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2035 NDC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계속 가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53%가 되면 선형으로 끝까지 가서 2050의 목표 달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좀 달성이 된 다음에 좀 더 힘을 내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2030년 이후에 설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해 와서 앞으로 사실 5년도 40% 감축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 라는 게 은연중에 드러난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큰 우려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반듯하게 선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5년간 1억 굉장히 8천만 톤을 도전적이에요. 줄여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안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최종안도 이제 네. 정해질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국회 법안 발의 동향일 것 같아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릴게요. 2035 NDC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각 제출하게 된 셈이잖아요. 네. 뭐 그 이후로 뭐 작년 말부터 벌어진 뭐 계엄 사태, 대선, 뭐 정경구체 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논의 시작부터 사실은 졸속딱지가 붙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를 사실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공청회도 원래 10월 14일에 최종 공청회 하려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또 뭐 국정감사 이런 거 닥치고 하면서 보름 넘게 미뤄진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우려해야 되는 게 국회 법 개정 논의도 지금 졸속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지금 사실 연말까지 이제 국회 예산 정국이거든요. 연말까지 예산 정국 보내고 그럼 반짝 2달 안에 법 개정 얼른 해버리고 사실 이제 각 정당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대비하려고 네. 할 거잖아요. 바로 선거 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의 취지를 반영한 그 탄소 중립법 개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많이 지켜봐야 합니다. 음. 자, 제가 끝으로 이제 정부 NDC 발표 남은 일정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대통령직 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 전에 아마 이제 당정 협의 같은 걸 거쳐서 우리 2개 안 중에 최소 50% 또는 최소 53%의 감축안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탄노기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김상환 장관이 브라질 벨랭에서 열리는 제30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브라질 기후회의가 이제 월요일인 10일에 개막을 해서 21일까지 2주간 개최가 되는데요. 각국의 이 2035 NDC 목표를 비교해 보면서 또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목표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요주의 대상국이에요. 예. 왜냐하면 선진국의 일부가 됐는데
뭔가 탄소 감축에 있어서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실적도 약하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만약에 리우에 가게 되면 평가는 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국내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배추권 거래제 시행할 때도 거의 우리나라 산업계 초토화되고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배추권 할당이 너무 많아서 표정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돈 그러기- 벌었어요. 네, 배출권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산업계도 더 이상은 이제 물러날 길이 없구나. 늘 소극적이고 수세적이고 정부에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칫하면 자승자박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산업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응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것이 산업계 책임만이 아니고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좀 뒷받침이 돼야 정부도 기후부도 대통령실도 좀 세게 가야겠구나. 이 힘을 받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그러한 어떤 좀 전환적인 모습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다.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지금 산업 부문의 전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부의 그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도울 투자죠.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초안이 나왔고요. 막바지 작업 중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이걸 발표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산업 부문의 전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철강이랑 석화업계 구조조정을 하는 김에 그냥 아예 제조 공정과 설비를 우리가 탈탄소로 전환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수님, 아직 한 3, 4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35 NDC 최종안 몇 % 정도로 저는 적당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50%는 도저히 이제 용납이 안 되고요. 예. 53은 나름의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형으로 가면 네. 2050 탄소 중립이 달성이 되니까 예. 53을 하한으로 두고 예. 이제 상한이 문제인데요. 저는 이 5360, 뭐 5361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의 경로를 봤을 때 네.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경로와 지금부터 2030까지의 경로를 봤을 때 네. 한 58%까지만 가도 저는 상당한 성공이다. 제가 이건 경제학적으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양보하신 거죠? 오히려 정부가 예. 우리 50, 53, 58 네.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지금부터 정말 예. 허리띠 졸라매고 예. 이게 되려면 2030까지 40%가 된다는 전제하로 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가면 그래도 좀 대국민 설득, 특히 시민사회의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냥 숫자 우리 6은 한번 써주게 이거는 네, 좀 선심성 안 됩니다.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네. 숫자가 좀 낮아지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걸 달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으로 네. 53에서 58. 네, 저는 뭐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양보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